1학년 1학기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시간 조금 남았을 때 부탁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먼저 책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무엇을 공부할지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된다고. 근데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하고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가만히 명상의 시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알겠죠? 그런 시간을. 네. 그래서 본인이 그 혼자 남겨진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챙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죠.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서 나중에 누적된 그 시간의 차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게 됩니다. 뭐 지금 뭐 한 10분 정도쯤, 5분 정도쯤 짜투리 시간, 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냐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10분이 1년 동안 모이면 365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대략 36시간 정도쯤 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하루 반. 의외로 굉장히 좀 큰 시간이란 말이죠. 단 10분만 가지고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시간 가지고 계산했다면은 그러면 360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먼저 스스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켰는데도 안 하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땐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 앞부분 최대공약수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인수분해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소인수분해 활용으로서 총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다루고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다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미 학습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공부했었죠? 하나는 여기 있어. 아니야 됐어. 내주셔줘. 네, 괜찮아. 뭐 스프링 같은 거는 괜찮아요? 네. 자,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는 우리가 언제 학습을 했었죠? 네, 4학년 때 처음으로 학습을 했었죠. 그때 이제 4학년 때 약수, 배수라는 개념에서부터 공약수, 공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라는 개념까지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왜 또 나오고 있는 걸까요?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우리가 왜 또 공부를 하는 걸까? 네, 맞아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단원에서 이게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를 모를까봐 여기서 이걸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요. 소인수분해 결과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단원을, 이 개념을 공부를 할 때 뭐 최대공약수 그냥 우리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냥 뭐 12랑 18의 최대공약수 구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2 곱하기 3에서 6이고 최소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36이라고 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갈 리가 없으시겠죠. 그쵸? 네, 우리가 이거는 언제 배웠었던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거야. 우리 이거 이용해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려고 지금 이 단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고?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디에 있는 거라고? 이것의 소인수분의 결과와 얘네들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이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어떤 것이 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건 학습 목표가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다? 소인수분해 결과를 이용해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집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12의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3.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좀 연습했으니까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자,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12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의 조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논의했었을 때 충분히 이 수의 약수가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일단
이 수의 약수가 되려면 모 곱하기 모의 형태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약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생김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할 이야기. 자, 그럼 이 네모 안에 이 하나만 딸랑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여기 이 두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 세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건 없어요. 오케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럼 2는 이제 논외로 하고 3 가지고 얘기해보고 3은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좋습니다. 자, 즉 우리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2는 한 개 가능하고요. 또는 두 개 가능하고요. 세 개부터는 안 돼요. 3은 한 개 가능하고요. 두 개부터는 안 돼요. 물론 얘네들 자체가 애초에 없을 수도 있죠. 2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3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서 따져본다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는 두 개 이하로 들어가면 되겠고 실제로 이건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게요. 3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보다 이하로 들어가면 되겠다. 역시 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18은 어떻게 될까요? 18.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바로 신속하게 약수가 되는 수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2는 한 개 이하로, 3은 두 개 이하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수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뭐 같은 거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5나 7이나 뭐 11, 13 이런 것들 요 숫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네, 여기에 이미 있지도 않는데 여기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뭔가를 곱해가지고 얘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뭔가를 곱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삭제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네, 그래서 2나 3 가지고만 이야기했지만 뭐 당연히 5 같은 것들, 뭐 7 같은 것들, 11 같은 것들 얘네들은 당연히 못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 약수의 개수 이야기할 때도 충분히 대답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가 2개 이하, 3이 1개 이하 여기는 2가 1개 이하, 그 다음에 3이 2개 이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이것을 우리가 약수의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2와 18의 공통인 약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12의 약수, 18의 약수가 아니라 12와 18의 공통인 약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자, 그러면 12의 약수의 조건도 만족시키고 18의 약수의 조건도 만족시키면 그것이 12와 18의 공통인 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12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야, 너의 약수가 되려면 2는 몇 개가 들어와야 돼? 했더니 얘가 나는 2가 2개 이하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너 약수가 되려면 2가 몇 개 들어와야 돼? 그랬더니 나는 1개 이하로 들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12의 요청과 18의 요청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들어주려면 2는 몇 개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1개 이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1개 이하로 들어오면 되겠어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리면 되겠어요. 자, 3은 어때요? 3은 12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3은 1개 이하로 들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8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3은 2개 이하로 들어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아이의 말을 모두 다 들어주려면 3은 몇 개까지 갖고 올 수 있어? 1개까지 갖고 있어. 1개까지. 1개 이하로 갖고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12와 18의 공약수 12와 18의 공약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데 2는 몇 개 이하? 2는 1개 이하. 3은 몇 개 이하? 3도 1개 이하로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쵸? 우리 방금 전에 그런 결론이 나왔었잖아. 12는 2가 2개 이하, 18은 2가 1개 이하. 오케이, 따라서 2는 1개 이하. 12는 3이 1개 이하, 18은 3이 2개 이하. 그래서 공약수는 공통으로 모두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3이 1개 이하. 가능하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2가 1개 이하, 3이 1개 이하로 올 수 있는 그 모든 조합들은 전부 다 12와 18의 공약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 하나, 3 하나 가능하죠? 네, 2 하나, 3 없음 가능하죠? 2 없음, 3 하나 가능하죠? 2 없고 3도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숫자야? 1.
2도 없고 3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나머지가 다 채워줘야 되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그냥 얘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야죠. 그럼 여긴 당연히 1이 되겠지. 2가 없고 3도 없다 라는 상황은 1을 뜻하는 거구나. 가볍게 알아두고 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공약수는 총 이제 뭐 4개의 조합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근데 뭐 사실 공약수에는 우리가 큰 관심은 없고, 이 공약수에서 최대인 숫자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사실 우리의 거의 주된 관심사죠. 네.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공약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그 숫자가 가장 최대이기만 하면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 2는 1개 이하로 갖고 와야 되고 3은 1개 이하로 갖고 와야 된대. 근데 가장 최대가 되는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몇 개, 3 몇 개 갖고 오면 되겠죠. 1개 갖고 오면 되죠. 1개 이하, 1개 이하니까 가장 맥시멈 꽉 채워가지고 갖고 오면 그게 가장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는 무엇입니까?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2가 1개, 3이 1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다른 예시도 가볍게 한번 보고 갈까요? 이번엔 여기 있는 이 숫자 지울게요. 소인수 분의 결과만 가지고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우고, 그냥 다 지우고 다시 써. 다 지우고. 좀 숫자를 복잡하게 갈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2제곱 곱하기 3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린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천천히 약수의 조건 둘 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공약수의 조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맥시멈 꽉꽉 채워가지고 가지고 오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됩니까? 최대 공약수의 조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일단 이 숫자의 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 숫자의 약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2는 3개 이하로 갖고 와야 돼. 이 친구는 2는 3개 이하로 갖고 와야 돼. 약수의 조건을 쓰고 있는 거야. 여기는 약수의 조건. 자, 2는 3개 이하로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3은요? 2개. 네, 2개 이하로 갖고 와야 돼. 그 다음에 5는요? 1개. 네, 1개 이하로 갖고 와야 돼. 이렇게 갖고 오면 그것이 전부 다 약수라는 거야. 그쵸? 자, 이 친구의 약수의 조건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2는 2개 이하로 갖고 와야 돼. 3은 어때요? 3개 이하로 갖고 와야 돼. 5는 어떻습니까? 2개 이하. 네, 2개 이하로 갖고 와야 돼. 자, 그럼 얘네들의 말을 모두 다 들어줘 봅시다. 자, 이 두 개의 수에 그냥 공약수라고 할게요. 공약수의 조건. 자, 공약수의 조건. 자, 그러면 이 두 수의 약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공약수가 되겠지. 자, 생각해봐. 그럼 이는 몇 개를 갖고 와야 될까요? 2개. 오케이, 2개 이하. 잘했습니다. 공약수의 조건 2는 2개 이하. 자, 3은 어때요? 몇 개 이하? 2개 이하. 3은 2개 이하. 자, 5는 1개 이하, 2개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개 이하? 네, 1개 이하. 5는 역시 1개 이하. 이게 공약수의 조건이야. 자, 최대 공약수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약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장 가득 가지고 오면 돼. 자, 그럼 2는 몇 개, 3은 몇 개, 5는 몇 개 갖고 오면 최대 공약수? 2개, 2개, 1개. 오케이, 좋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2는 2개, 3은 2개, 5는 1개를 갖고 오면 된다. 물론 저 1이라는 건 생략할 수 있지만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3개 이하, 2개 이하로 갖고 올 텐데 결국 맥시멈 꽉꽉 채워가지고 갖고 오게 되니까 2개를 갖고 오게 될 운명이지, 그치? 자, 얘도 2개 이하, 3개 이하인데 공약수의 조건은 그 둘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2개 이하로 갖고 올 것이고, 최대 공약수는 빡빡하게 끝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2개를 갖고 와야 되겠네. 얘도 1개 이하, 2개 이하니까 역시 1개 이하를 갖고 와야 되는데 빡빡하게 쳐야 되니까 1개를 갖고 오겠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이 둘 중에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온 게 최대 공약수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
그래서 이거를 공식 삼아서 둘 중에 작은 것들만 갖고 오면 최대 공약수입니다 라고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 문제 겁나게 잘 풀겠지, 그치? 설마 그거 한 줄 못 외워가지고 문제 바로 푸는 거 못하겠어? 그거 한 줄 바로 외우자마자 그냥 막 10대 문제 쫙 풀어버리니까 뭐 그 단기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딱 작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이 날 것은 뭐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당장 내가 지금 이걸 배우자마자 문제를 풀 때만큼은 기억이 나겠지. 뭐 우리가 금붕어는 아니니까, 그쵸?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첫 번째, 재미가 없어요. 그쵸? 아 이거 야 둘 중에 작은 거 갖다 쓰면 최대 공약수 돼요. 아 쉽긴 하지. 쉽긴 한데 재미없잖아. 그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아니 좀 몇 번 죽고 그래야 좀 재미가 있지. 아니 내가 뭐 그냥 그냥 대충 그냥 한 손으로 껄렁껄렁 막 껌 쫙쫙 씹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보스까지 다 깨. 그 게임 재밌겠어요? 재미없잖아. 챌린지 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기가 싫어지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올해 기억나겠어? 올해 기억날까? 올해 기억 안 나겠지.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그 다른 수업에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칠판 한 문제 하나 봐. 내가 A랑 B 중에서 뭔가를 외우려고 해요. 뭔가를 외우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오래오래 잘 기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자, A는 한 요 정도쯤 되는 친구고요. B는 요 정도쯤 되는 친구입니다. 자, A랑 B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A는 뭔가 장황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적어놓고 있고 B는 키워드만 적어놓고 있어. 자, A랑 B 중에서 내가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외워야 더 오래오래 기억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 문제를 낸 거 보니까 느낌이 쎄한 게 그냥 A라고 대답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내 상식으로는 B가 더 맞는 것 같고 지금 이런 내적 갈등하고 계시죠? 그렇죠? 대표적 보니까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별 그냥 의심 없는 사람들이라면 B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왜? 이유가 뭐야? 더 짧으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더 짧으면 더 오래 기억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아마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게 있을걸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까먹을 게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흥부와 놀부 중에서 누가 더 착해? 흥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누가 달리기 경주 이겼어? 거북이. 그쵸? 여러분들 이거 잘 때마다 맨날 복귀하고 잡니까?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는 나무에서 기대서 잠을 잤기 때문이야. 흥부는 더 착한 사람이야. 맨날 자기 전에 이런 것씩 한 번씩 되뇌이고 잡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컨텐츠는 오래오래 기억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흥부와 놀부 동화를 듣지 않고 그냥 그때 뭐 만약에 어떤 어른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동화책 읽어주기 귀찮다고 딱 흥부와 놀부 얘기를 딱 펴놓고 자 흥부가 착하네 하고 덮고 그냥 흥부가 착하네 하고 그냥 덮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 자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는 흥부가 착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야 흥부와 놀부 중에서 누가 더 착해 그러면은 흥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 아예 싹 다 까먹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흥부가 뭐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뭐 놀고 뭐 한테 뭐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뭐 주걱으로 뺨 맞고 막 무슨 뭐 바늘 깼더니 뭐 저쪽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건 오래오래 잘 기억이 남는데 흥부가 착하대 라고 한 그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잖아.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맥락이 없는 이야기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오래오래 남아있을 거라고 기대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휘발성이 강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휘발이라는 것이 잘 날아가는 그 휘발유 있잖아. 그 주유소 같은 데 휘발유 휘발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잘 날아가 버립니다. 오래오래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항상 어떤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이야기를. 결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야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그 이야기가 뭐야? 바로 여기.
약수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근데 우린 그 두 개 공통으로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게 바로 공약수의 조건이고 어쩌고저쩌고. 분명히 야 작은 것들 고르면 그게 최대 공약수가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단 훨씬 더 길지, 복잡하지, 뭔가 이야기도 더 버거울 수도 있어. 그냥 뭐 한 줄만 딱 입력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게 좀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자꾸 의식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뭔가 확대시켜서 공부를 해야지, 축약시켜서 공부를 하면 더 짧게 기억에 남고 끝나버린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최소 공배수. 자, 이거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일단 최소 공배수를 다루려면 배수의 조건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공배수의 조건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소 공배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배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배수는요, 당연히 요 수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만드는 수예요. 이 수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만드는 수.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갖고 있는 것들보다 뭔가가 더 많겠지. 뭔가가 더 많으면 많지 또 적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것의 배수가 되는 수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일단 얘네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더 추가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갖고 있는 걸 제가 갖고 있지 못할 수가 없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배수의 개수는 배수의 조건은 2는 3개보다 더 이상. 일단 3개는 갖고 있어야 돼. 더 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일단 3개는 있어야 돼. 그다음 3은 어때요? 2개 이상. 5는 어떻습니까? 1개 이상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 밖에 다른 수들도 얼마든지 괜찮음 이라고 표기까지 가능하겠다. 뭐 7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배수니까요. 그쵸? 5의 배수 하면 5, 7에 35 이런 것들도 있듯이 꼭 얘네들의 소인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가 더 있어도 괜찮다. 자, 그럼 얘의 배수의 조건은 뭐예요? 2가 2개 이상이야. 3은 어때요? 3은 3개 이상이 되겠네요. 5는 어때요? 5는 2개 이상이 될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갖고 와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좋아요. 그럼 공배수의 조건 한번 생각해 볼까? 공배수의 조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두 아이의 말을 모두 다 만족시켜줘야 돼. 얘 말도 모두 다 만족시켜줘야만 그게 공배수가 될 수 있어요. 자, 한 놈은 우리한테 야 나는 3이 그 2가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 3개 이상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 나는 2가 2개 이상만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구의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다 들어주려면 2는 몇 개가 들어와야 될까요? 3개 이상. 이렇게 좋습니다. 2는 당연히 3개 이상이 들어와야죠. 얘 말을 들어주고 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2는 3개 이상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은 어때요? 3은 나는 2개 이상만 있으면 돼. 나는 3개 이상만 있으면 돼. 그러면 오케이 3개 이상 있으면 되겠다. 자, 5는 어떻습니까? 5는 나는 1개 이상 있으면 돼. 나는 2개 이상 있으면 돼. 네, 2개 이상 있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올 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니야. 그치? 뭐가 들어오든 상관은 없어요. 이게 공배수의 조건. 공배수의 조건. 자, 근데 최소 공배수라는 건 뭐야?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소로 가지고 와야지. 진짜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와라 이거야.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불필요한 거 말고 딱 필요한 것만. 반드시 갖고 와야 되는 것만 갖고 와라. 최소. 자, 그럼 얘는 몇 개? 얘는 3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모든 상관없음 이었어요. 자, 2는 그러면 몇 개? 3개. 오케이. 3은 몇 개? 3개. 5는 몇 개? 2개. 다른 것들은? 안 돼. 왜? 최소로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있으면 안 되지. 걔네들은 굳이 불필요했잖아. 그렇지? 진짜 갖고 와야 되는 것만 딱 최소로, 딱 컴팩트하게. 딱 그것만 갖고 오는 건 2, 3개, 3, 3개, 5, 2개 하고 끝내는 겁니다. 거기서. 괜찮아요? 이렇게 틀리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생각해보니까
아까는 우리 최대 공약수를 이야기할 땐 둘 중에 작은 것들을 갖다 쓴 게 그게 최대 공약수였어요. 근데 최소 공배수는 어떤지 보면 둘 중에 얘를 더 존중했었어야 됐어. 3개 이상. 둘 중에 얘를 더 존중했어야 됐고 3개 이상. 둘 중에 얘를 더 존중했었어야 됐어. 2개 이상. 근데 그 중에 가장 최소만 갖고 오다 보니까 그냥 딱 걔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와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수 중에서 큰 거, 이 수 중에서 큰 거, 이 수 중에서 큰 거를 갖고 오는 게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잠정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이 3은 3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2개 이상. 그래서 얘를 존중해서 3개 이상.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이 사실상 일치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자, 3개 이상인데 가장 이제 필수적으로 가장 최소로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3개. 그래서 여기는 3이 여기는 3으로 여기는 3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이것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 분해의 결과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학습 목표였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할 때 물론 더 편한 방법은 이거일 거라는 거 알아요. 알아. 이거일 거라는 거 알아. 그리고 여기서도 이 모델을 아예 안 쓰는 것도 아니야. 이 모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또 덜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익히는 것을 1순위로 놓아라. 그것이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걸 공부하는 제 첫 번째 학습 목표이니까.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쭉 공부를 했냐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쫙 해서 개념 4까지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서로소라든지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각각의 개념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쓱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니까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의 정의는 항상 어떻게 하기로 했죠? 외우기. 그 다음 어떤 개념의 성질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해하기.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혼자 공부하실 때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어요. 자, 개념 5 한번 봅시다.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 방법을 좀 사용해서 직관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 12랑 18이 좀 만만했었으니까 그거 한번 가지고 와볼까? 자,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2, 6, 9, 3, 2, 3. 따라서 이거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으로 나눴을 때 얘는 2고 얘는 3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우리 여기서 6이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했고요. 요것들을 전부 다 더한 6 곱하기 2 곱하기 3은 최소 공배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2를 6으로 나눴을 때 혹시 2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얘네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18을 6으로 나눴을 때 3이 나온다는 것은 6과 3을 곱해주면 당연히 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12는 6 곱하기 2. 저 최대 공약수를 좀 일부러 크게 썼습니다. 자, 18이라는 건 어때요? 6 곱하기 3.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6, 2, 3을 모두 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였어요.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 6 곱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6이라는 것을 곱한다고 생각해보면 자,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예요.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딱 곱한다고 생각해본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신기한 일이 펼쳐져. 얘가 누구예요? 12. 얘가 누굽니까? 18. 아,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를 곱했더니 그게 기존에 있었던 그 두 수를 곱한 것과 똑같이 나온다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숫자를 가지고 보니까 되게 당연해 보이죠, 그렇죠? 네, 좋아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이 위에다가 한번 다시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 A랑 B라는 것을 나눠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했는데 최대 공약수는 보통 이 G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G. 그 다음에 이제 이 A라는 것을 G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조그만 애기 같은 친구를 small a, 그 다음 B를 G로 나눴을 때 나오는 조그만 애기 같은 것을 B, A랑 B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형태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얘랑 얘는 더 이상 못 나눠지고 여기서 멈췄겠죠, 그렇죠? 마치 이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G라고 했죠.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을 모두 다 곱한 그 결과는 여기서 이 A, 이 두 개를 곱한 G 곱하기 A랑 여기서 B, 이 두 개를 곱한 G 곱하기 B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GAGP, GAGP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수를 곱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잠깐만. 끊기는 소리가 납니다. 아, 아니구나. 알림 소리구나. 잠깐만요. 나 이거 방해 모드만 하고 올게. 어이, 짜짜짜짜짜. 아, 네, 미안합니다. 오늘 좀 별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 어색할지도 몰라. 뭐 기어다니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숙이거나 뭐 좀 걷거나 뭐 이럴 때 조금 어색해가지고. 네, 좋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 갈게요.